항등식 시간입니다. 항등식 개념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은 등식의 한 종류고요. 등식의 한 종류인 항등식이라는 개념과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같이 익혀보도록 하죠. 자, 항등식이라는 건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말뜻에서 그대로 나오듯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EX는 EX,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좌변, 우변이 같게 되겠죠? 이런 것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한다.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방정식은 문자의 특정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x는 4다.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만 이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항등식과는 구별하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 문제를 이제 쭉 보시게 될 텐데요. 항등식 문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익혀두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문제 지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지문이 등장하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식별하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표현들 몇 개 익혀보고 가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지문이 나와도 이 문제는 항등식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동일하게 항등식 표현이고요. 어떤 x값에 대하여도 모두 항등식을 요구하는 문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문 표현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한 번씩 체크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읽고 가죠.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이런 지문이 나오면 모두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시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식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현재 정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x값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기 있는 x값이요, 변하더라도 항상 0이 성립한다 라는 항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달려있는 개수인 이쪽 0, 이쪽 0, 이쪽 0이 돼야지만 식이 항상 성립한다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3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필기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단원입니다.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단원이고요. 말뜻을 한번 적어보고 가면 등식에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찾는 법입니다. 개수를 정하는 법.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개수를 양변을 비교해서 하는 개수비교법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개수비교법이요. 두 번째는 수치를 항등식이다 보니까 숫자를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는데요.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수비교법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어떨 때 수치대입법을 쓴다라는 것만 식별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밑에 문제 수치대입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문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식이 있는데 이런 식의 식이 정리되어 있고요. 우리는 A, B, C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풀어 헤쳐서 개수를 비교해도 항등식이니까 풀리겠지만요. 이것은 대놓고 수치를 대입하면 편하다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대입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x를 인수로 갖고 있고 얘는 x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런 식으로 보면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 주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x에다가 동일하게 -1 값을 대입하시면요. 여기랑 여기는 -1을 인수로 갖고 있는데 이쪽은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B 값이 구해질 겁니다. 여기서 A, 여기서 B. X에다가 E 값을 대입하면 C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대입하면서 풀어볼까요? X에다 0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A 연산되겠네요. A는 1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2 더하기 6 마이너스 2는 3B 확인하실 수 있고요. B는 2 결론 나옵니다. 자, X에다 2 한번 대입해 보시죠. 8 좌변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는 6C 확인하실 수 있고요. C는 마이너스 1이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면서 문제가 나왔을 때 필기를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요. 지금 보시는 문제들은 익힌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해를 돕느라 가져온 문제들이거든요. 직접 풀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풀어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멈춰놓고 필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 익히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제 가져왔고요. 문제 한번 보시죠.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지문이죠. K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이란 표현이죠. 그러면 무슨 작업부터 하셔야 되죠?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처음 하셔야 될 작업입니다.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달린 놈과 안 달린 놈 구별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 K 달린 놈들이고요. K 안 달린 놈들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요. 이 친구가 지금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 돼야지만 이 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겠죠. 자, 써보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걸 기억이라고 명명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 니은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연립하시면 되고요.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니은을 빼주시면 3x 더하기 6은 0. x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이걸 기억식이나 니은식에 넣으면 y는 5다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립제법과 내림차순꼴의 항등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형화된 문제고요. 항등식 문제임에도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되는 유형이고요. 지금 식을 보시면 항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A, B, C, D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풀어헤쳐서 개수 비교를 하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걸 익혀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푸느냐? 자, 주어진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합니다. 한번 구해보죠. 3, 앞에 있는 개수만 쓰는 거죠. 0, 마이너스 1, 2, 개수만 썼고요. x-1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 그대로 써주시고 3, 3, 3, 2, 2, 4. 첫 번째 나머지 4 나오는데요. 이 4가 여기 있는 D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주어진 식을 보시면요. 주어진 식을 x-1로 나누어지면 지금 색칠한 데까지는 x-1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립제법 나온 나머지 4는 D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1로 나눈 상태가요. 우변 상태가 x-1로 나누면 차수가 하나 떨어졌겠죠? bx-1이요. 더하기 c. 이런 식의 형태가 돼 있겠죠. 그 식이 바로 여기 위치하는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x-1로 또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c가 된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네요. 한 번 더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1, 3, 3, 6, 6, 8. 그러니까 8이 나머지로 나왔죠. 그러니까 c는 8이다. 한 번 더 조립제법 써주시면요. 똑같은 패턴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B가 구해지겠죠. 1, 3, 3, 9.
지금 보시는 이 구가 뭐다? B다.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마지막 맨 앞에 있는 개수 3은 A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 문제임에도 조립제법을 쓰는 문제 유형이고요. 반드시 익히고 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